자, 저희 효소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옆반 진짜 어디 나가고 있으려나? 물어봐야겠다. 효소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얘들아, 효소의 역할. 효소는 우리가 뭘 일으키는 물질이야?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 시 이게 중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요. EA. 이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할 거냐? 낮춥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려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효소의 뭐가 된다? 역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 속도도 알고 물질 대사도 배웠는데 뭘 안 배웠어? 활성화 에너지란 걸 안 배웠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생명체 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모으는데 우리가 시간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만 모아도 되면 시간이 뭐 될까, 얘들아? 절약되겠죠. 시간이 짧아지면 속도는 뭐 하겠어? 빨라져요. 왜? 속도는 시간분의 우리가 거리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효소는요, 성분. 효소의 성분은 뭐야, 얘들아? 단백질. 효소는 우리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의 우리가 역할 중에도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우리가 생리작용 조절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우리가 뭘 염두에 두고 효소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은 무엇 때문에 결정돼? 단백질의 기능은 무엇 때문에 결정될까?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단백질이라고 한 친구는 뭐에 예민하다고? 열에 예민하다고. 우리 머리카락 타버리면 복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열에 노출 시 구조가 어떻게 돼? 입체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배열이 변한다라는 말이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요. 입체 구조가 뭐한다? 변하게 됩니다. 모양이 변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상 기능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백질 원래의 상태로서의 기능을 뭐 해버린다?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볼 때 문제에서 요즘에 나오는 게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어서 입체 구조가 바뀐 거다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저희가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효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 대사의 그래프를 저희가 보도록 할 건데, 뭐가 활성화 에너지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요렇게, 자, 여기가 에너지고요, 여기가 시간일 때 동화작용 먼저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이화자까지 갔어요. 에너지랍니다. 투표하셨나요? 응. 이미 사전투표로 투표했습니다. 누구 뽑았냐고? 비밀이지. 비밀이지. 누구 뽑았는지는. 약간 뽑고 싶은 사람이 마땅히 없었지만 그래도 투표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뽑긴 뽑았는데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 범죄자들이구만. 야, 근데 우리나라 왜 국회의원들은 정가가 없는 사람이 없나요? 다 정가가 있어. 이준석도 있나? 이준석은 없을까요? 그래? 아니 사기업이 있어요.
정가 몇 번 우리 그 국회의원 그 뭐냐 대통령 선거 거기에 7번을 레전드. 너무 웃깁니다. 형님 뭐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사기. 자, 통화작용 볼게요. 통화작용은 우리가 뭘 하는 합성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항상 뭐하다?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희가 생성물을 만들게 되는데 효소가 있게 되면 저희가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냐? 지금 보시는 반응물부터 에너지 최대값까지 여기까지를 저희가 뭘 하냐?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요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요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소가 들어오게 되면 요 활성화 에너지 수치가 요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지금 절약한 거야, 얘들아? 요 정도를 절약한 겁니다. 이만큼의 시간을 뭐 한 거라고? 단축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있을 때? 효소가 존재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요 활성화 에너지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 반응물부터 에너지 최대값까지요. 그게 우리가 뭐가 된다? 활성화 에너지 값이 된다라고 보면 돼. 이화작용 볼게요. 이화작용은 우리가 뭐 하는 반응이야, 얘들아?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얘는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러면 반응물이 저희가 요렇게 존재할 때 에너지 최대값이니까 어쨌든 간에 우선은 올라가 주셔야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를 하려면. 자,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 근데 에너지 흡수했는데 왜 에너지 방출 반응이라고 해요? 얘들아, 흡수한 양이 많아요? 방출한 양이 많아요? 방출. 그래서 방출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 자, 생성물. 자,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면 요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효소가 있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요만큼으로 저희가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활성화 에너지 값이 요거인지 아니면 요만큼으로 내려가서 줄어든 건지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그거 체크하시면서 저희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효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효소의 특징 첫 번째, 효소는요 생체 촉매기 때문에 반응 후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반응물이 계속 무한 공급된다라고 하면 효소는 계속해서 뭐 한다?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효소는요 기질 특이성을 갖습니다. 1대1이에요? 맞아. 1대1. 근데 그거는 뉴클레오타이드 인단 염기고 얘는 1대1입니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 기질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 반응물이에요. 그럼 이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 몇 대 몇 반응을 한다? 1대1 반응한다. 이거 뭐라 생각하면 되냐? 열쇠하고 자물쇠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우리가 차는 열쇠하고 자물쇠. 너네 그 뭐냐? 남산 타고 올라가면 그 자물쇠 거는 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보셨죠? 자, 자물쇠하고 열쇠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열쇠 가지고 내 자물쇠를 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하고 자물쇠 안에는 열쇠 크기에 맞게 이렇게 모양이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꼭 맞는 열쇠가 들어와야지. 만약에 열쇠가 자물쇠가 요렇게 생겼는데 이 열쇠 넣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질특이성 나타나는데 선생님 왜 기질특이성이에요? 우리가 단백질은 항상 요렇게 뭐가 있어?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도 있고 가운데가 요렇게 네모나게 생긴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요. 얘가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아이도 가운데가 올록볼록한 요런 효소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형광펜 칠하는 요 부위가 효소가 반응물이 부착되는 부위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활성 부위라고 해요. 이게 단백질의 뭐가 되냐? 입체 구조가 됩니다. 단백질마다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칸에는 어떻게 생긴? 요렇게 생긴 우리가 반응물이 부착되겠지만 여기에는 요렇게 생긴 반응물만 뭐 할 수 있어? 부착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서로 바꿔서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반응물하고 효소가 뭐 했을 때? 결합을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효소하고 기질이 요렇게 딱 맞물려서 복합체 상태를 이뤘을 때 저희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지, 효소 따로 반응물 따로 있을 때는 저희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결합을 해야지만 저희가 활성화 에너지가 뭐한다? 낮아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학교 시험이 조금 선생님이 치사하게 내면 어떻게 나오냐? 활성 부위를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반응물이 지금 몇 조각처럼 보여 얘들아? 반응물 A, 반응물 B 두 조각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 반응물이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렇게 C로 나왔어요. 이거 무슨 작용이야? 동화작용에 두레를 붙였으니까. 만약에 반대로 나오면 이거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입니다. 요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모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동화 이화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순위 그래프 안 나왔는데 동화 이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결합의 수, 우리가 반응물 2개인데 생성물 하나, 반응물 하나인데 생성물 2개, 이렇게 개수를 통해서도 저희가 동화 이화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추론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책 뭐 갖고 오셨어요? 자이스토리로 저희 한번 볼까요? 왜 자유스토리 말했어? 엔제도 있어요. 엔제도 있어요? 엔제. 자이스토리 해야지. 그냥 앞에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앞에 띄울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볼게요.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A, B, C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효소, 반응물, 생성물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물은 계속해서 뭐 할 거야 얘들아? 줄어들어. 반응물의 양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줄어들어야 됩니다. 문제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반응물이 계속해서 뭐하고? 줄어들어. 그럼 반응물이 줄어든 만큼 누가 생성될 거야? 생성물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 먼저 찾아? 반응물과 생성물을 먼저 찾아. 자, 줄어드는 게 A, B, C 중에 누구야? A. 그러면 A가 반응물인 거예요. 늘어나는 게 누구야? B. 생성물. 그래서 B. 그래서 C가 바로 효소입니다. 자, 학생들이 우리가 여기서 질문, 선생님 왜 효소 줄었다 늘어나요? 반응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반응할 반응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는 효소 오리지널의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효소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요 그래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문항 저희가 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오. 반응물이 감소해? 반응물. 반응물이 효소하고 결합해서 뭐로 바뀔까? 원찬아? 생성물. 그러면 더 이상 반응물이 줄어들게 되면 효소의 양은 다시 뭐한다? 증가. 근데 여기에 반응물 추가로 넣으면 효소 양도 다시 뭐 할까? 줄어들겠죠. 항상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A가 반응물, B가 뭐가 되고 생성물, C가 뭐가 된다? 효소가 된다 라는 거 저희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요 문제를 항상 저희가 서술형이나 우리가 단답형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리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거 외에 저희가 따로 없는데 효소 나오면 저희가 항상 요 친구들이 나옵니다. 효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실험이 하나 있는데, 효소 실험에서 볼 게 뭐냐?
뒤에다가 이. 자, 효소 실험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예요. 맞아. 카탈레이스는 우리가 생간이나 감자즙에 들어있는 친구들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들어있는 데가. 자, 그러면 요 카탈레이스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요 카탈레이스에 H2O2 이거 뭐예요? 과산화수소수입니다. 자, 얘네들이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무슨 기체 발생? 산소 기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카탈레이스, 즉 과산화수소를 뭐 하는 거야? 분해하는 겁니다.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 선생님 왜 분해해요? 카탈레이스가 효소기 때문에 누가 반응물이야?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죠. 반응물 종류 몇 개? 한 개. 생성물 종류 몇 개? 두 개. 자, 생성물 수가 늘어나게 되면 동화라고 이화라고? 이화작용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해했기 때문에 해당 작용은 저희가 이화작용인데, 자, 물은 우리가 얘들아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입니다. 누가 기체야? 산소. 자,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 실험할 때 항상 고무풍선을 요렇게 씌웁니다. 실린더, 삼각 플라스크가 요렇게 있으면 요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를 요렇게 씌운단 말이야. 왜? 누구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요렇게 고무를 씌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효소 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할 거. 자, 고무풍선이 우리가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산소 양이 뭐하다? 많다. 자, 반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줘야 돼요? 카탈레이스를 더 넣어야 돼요? 과산화수소. 항상 사라지는 거는 요 친구입니다. 얘를 계속 뭐 하게 되면 공급하게 되면 발생하는 산소의 양도 계속해서 뭐 한다?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익혀버린 간이나 익혀버린 감자에서는 카탈레이스가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 문제 풀 때는 뭘 체크해야 돼? 가열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카탈레이스 효소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가열시켜버리면 카탈레이스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효소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입니다. 실생활에서 뭐 효소를 이용하는 거 뭐 발효시킨다 요런 거는 우리가 효소가 나오는데 실생활 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34분이니까 딱 덜더 말고 저희 5분만 쉬었다가 생명 중심 원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유전자 들어갈게요. 유전자 하고 저희 유전 정보의 흐름에서 생명 중심 원리 들어가면 되겠죠? 자, 유전자 형질. 저희 유전자 보기 전에 뭐 먼저 봐야 되냐? DNA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DNA는 우리가 이중 나선 형태의 우리가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를 저희가 다른 말로 유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는 생명체에 있는 모든 정보가 DNA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뉴클레오타이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자, 당은 어떤 당이 있어야 돼, 얘들아?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으로. 그럼 염기는 아데닌. 누구누구 있어요? 구아닌, 또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 하나에 당 하나에 염기 하나가 1대1대1로 결합되어서 저희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아지게 되면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요. 여기에 염기의 상보적 배열에 의해서 우리가 몇 중 나선 구조? 2중 나선 구조를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뭐도 기억해야 돼? 염기의 상보적 결합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염기의 상보적 결합 보게 되면 누구랑 누가?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몇 중 결합? 2중 결합. 자,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몇 중 결합이야, 얘들아? 3중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샤가프 법칙이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문제에서. 자, 근데 여기서 샤가프 법칙은 DNA 첫 번째 가닥, 두 번째 가닥, RNA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샤가프 법칙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NA 염기 서열이 쭉 있을 때 특정 염기 서열을 가지고 저희가 뭘 하냐? 유전자라고 해요. 자, 이 유전자가 DNA 염기 서열의 특정 부분으로 이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뭘 하게 되냐?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저희가 생물의 특징이 뭘 결정하게 된다? 형질을 결정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제가 팁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DNA에는요, 수많은 DNA 한 분자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저장돼 있어요. 유전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DNA는 유전자로 빼곡하게 차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또 있냐? 빈 공간도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공간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DNA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운반해야 될 때 이거를 우리가 뭐로 응축? 염색체로 응축시켜서 저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갑자기 생각났어. 1학기 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선택하는 거 미리 종이떼기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 그거 언제 준대? 기말 끝나고 할란가 보다 너희 학교는. 나오는 대로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 1학기 때는 무조건 물화생지가 있을 거예요. 2학기에도 물화생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1학기 때만 있는지 아니면 2학기 때도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 알려주셔야지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할지가 나오니까 꼭 미리 알려주세요. G. 근데 G 다음에 뭐야? A, B, C, E, F, G, H. 제 설마 술에서 듣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판서한 거 오늘도 단톡에 올려준다니까? 자, 생명 중심 원리 들어갈게요. 생명 중심 원리는 우리가 유전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합성되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경로를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 중심 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사하고 뭐?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전사하고 번역에 대해서 볼 건데 DNA 몇 중 나선 구조? 2중 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디 안에 갇혀 있어? 핵 안에 갇혀 있는데 핵에는 뭐가 있다고 얘들아?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요. DNA는 2중 나선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핵 공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생긴 우리가 세포질 바깥쪽에 있는 이거 누구야?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에서 뭘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합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핵에 있는 유전 물질이 밖으로 나와줘서 라이보솜에 들어가야지만 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텐데 DNA는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누구야? R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NA는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지죠. mRNA 그리고 R 마지막 T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건데 자, DNA가 정보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 RNA로 요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역할을 하는 게 mRNA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해서 뭘 시키냐? 전사시킵니다.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뭐로 바꿔? RNA 염기 서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RNA가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라이보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보솜으로 들어가게 되면 RNA 염기 서열을 단백질의 단위체인 누구로 바꿔줘야 돼? 아미노산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tRNA라고 합니다. tRNA는
염기를 뭐로 바꾼다고? 아미노산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RNA의 역할은 첫 번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꾼 다음에 누가 나와서 RNA가 라이보솜에서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뭐로? 단백질로 합성하는데 관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합성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요 모든 기작의 과정을 저희가 이거를 뭐라 부른다?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학교 선생님이 원핵세포, 진핵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가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차이,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 핵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핵세포는요, 전사의 과정도 어디에서 일어나고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의 과정도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과 식물은 진핵세포에 해당해요. 곰팡이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친구들은 전사의 과정은 어디 안에서? 핵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번역의 과정은 세포 바뀐 세포질 라이보솜에서 저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생명 중심 원리의 가장 큰 틀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가장 큰 틀 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몰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전사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확인할 때 자, DNA는 우리가 묶여있는 상태인데 요렇게 묶여있는 상태인데 전사가 필요하게 되면 DNA,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DNA 부분이 일시적으로 꼬임이 요렇게 풀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풀려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가닥과 두 번째 가닥이 있으면 첫 번째 가닥의 염기의 배열이 자, 요렇게 있으면 두 번째 가닥 어떻게 나와야 돼, 얘들아? 자, 항상 염기의 상부적 결합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사에 크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사가 되려면 누가 등장해야 된다? RNA라는 친구가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RNA가 초이스합니다. 둘 중에 한 가닥을 초이스해야겠죠. 자, 그래서 RNA의 초이스를 받은 가닥을 저희가 뭐라 하냐? 주형 가닥. 초이스 가닥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주형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형 가닥에 맞춰서 아데닌의 짝꿍 누구예요? 타이민이죠. 근데 RNA는 타이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바꿔? 유라실로. 자, A, 그 다음 뭐야? G, C, A, G로 저희가 바꿉니다.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얘랑 그냥 똑같이 쓰면 안 돼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뭐만 바꿔주시면 돼? T를 U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RNA의 주형 가닥이 1번인지 2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려운 문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DNA의 RNA의 염기의 배열을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면 이거를 뭐로? 샤가프 법칙으로 확인하겠죠. 얘 아데닌 지금 몇 개? 하나. 타이민 몇 개? 세 개. 사이토신 몇 개? 두 개. 구아닌 몇 개? 하나. 비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얘랑 얘의 비율은 똑같아 버리니까 주형 가닥이 누구다? 1번이다. B로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염기의 배열로 줄 수도 있지만 비율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주형 가닥을 저희가 이렇게 RNA로 바꾸는 거, 이 과정을 우리가 뭘 한다? 전사라는 과정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할 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타이민을 뭐로 바꿔라? 유라실로 대체된다는 거. T는 우리가 무엇을로 대체? 유라실로 대체. 그러면 두 번째, 전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전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들아? 번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럼 번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었던 RNA를 요거에 맞춰서 뭐로 바꾸라고? 아미노산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염기 하나를 아미노산으로 바꿀지 염기 두 개를 아미노산 하나로 바꿀지 이 규칙성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자, 우리가 핵산의 염기는 몇 종류야? DNA 염기 몇 종류? 네 종류. 내종류. 그럼 우리가 이 네 종류를 가지고 몇 가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염기를 하나만 배열하게 되면 총 몇 가지 지정할 수 있어? 네 가지. 염기를 두 개를 나열하게 되면 4, 4, 몇이야? 16, 16가지. 자, 염기 세 개를 나열하게 되면 총 몇 가지 지정? 64가지. 그러면 우리가 최소 몇 개를 나열해야지만 염기 세 개를 나열해야지만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염기를 아미노산으로 바꿀 때는 염기 3개가 아미노산 몇 개로 나와야 돼?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요렇게 하나, 그 옆에 아미노산도 그거에 맞춰서 또 하나, 요렇게 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해야 된다고? 펩타이드 결합한다고요. 자, 그래서 뭐 만들어진다? 단백질 만들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기습 질문. 자, 아미노산 50가지 있어요. 펩타이드 결합 몇 개? 49개에 25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9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RNA를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우리가 RNA를 tRNA 결합에 참여하는 RNA, rRNA 역할인 거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DNA도 3개씩 묶어야 되고요. RNA도 몇 개씩 묶어야 돼? 3개씩 묶어야 돼요. 자, 그래서 DNA를 3개씩 묶을 때 DNA 3개를 묶었다 해서 우리가 3개의 염기가 조합됐다 해서 DNA 염기 3개를 우리가 무슨 조합? 3염기 조합. 3염기 조합에 맞춰서 맞는 짝꿍을 만들었다 해서 그 단어를 우리가 뭘 한다?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 염기 3개는 3염기 조합, RNA 염기 3개는 뭐라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추가로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코돈의 종류는 총 몇 가지야? 64가지의 코돈이 있습니다. 자, 24종류의 코돈에서요, 저희가 게시 코돈이라는 친구가 한 종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메사이오닌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종결 코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가지 썼죠? 그러면 나머지 60가지의 코돈은 전부 다 뭘 지정한다?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60개예요.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안 되더라? 2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가 나타나?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 돌연변이. H까지 썼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돌연변이는 뭐가 이상한 거야?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A, TA, CC, TA, G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3개씩 G, A, C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방사능이나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활동에 의해 가지고 뭐가 나타나게 되면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 다 괜찮아요. 염기 서열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가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뭐가 바뀌어버린 거야 얘들아? C가 L. 여기가 이상하잖아 여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의 아미노산, 얘는 하트 모양의 아미노산, 얘가 별표 모양의 아미노산이었는데 동그라미 별표의 아미노산은 그대로 다 지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뭐로 바뀌어버려? 세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단백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질병이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리고 알비뇨증, 페닐케톤요증 요런 게 전부 다 뭐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간혹요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이 하트 모양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면 돌연변이 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 나오니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마지막 얘들아, 당뇨병인 사람들은 무슨 주사 맞아요? 인슐린 주사. 근데 그거 다른 사람에 있는 인슐린 빼서 맞는 거야? 돼지나 대장균을 통해서 만든 인슐린을 맞는 거예요? 돼지나 대장균을 통해서 합성한 인슐린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인슐린 맞아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봐봐. 대장균이랑 돼지는 우리랑 유전 정보가 100%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통해서 추출한 인슐린을 맞아도 사람이 문제가 없는 이유는 대장균도 돼지도 유전 부호를 저희랑 똑같은 부호를 씁니다. 똑같이 생명 중시 원리에 따라서 걔네들도 유전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 유전 물질에 의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든 인슐린은 우리한테 해가 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진화의 어떤 가설을 증명해요? 우리는 결국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서 뭐 된 거다? 분류된 거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하는 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여기